네, 내일은 스타킹 시간입니다. 목요일은요, 치명적인 두 남자, 옴므파탈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치명적인 거 맞죠? 정말 치명적인 네. 매력을 네. 보유하고 계시는 두 전문가분들인데요. 먼저 미소를 띠고 계시는 김민수 대표님부터 인사 나눠볼까요? 저 진짜 치명적이에요. 김민수 대표님, 맞아요. 이성웅 이사님 모두 치명적이어서 네. 저희가 목요일은 이렇게 치명적인 남자들과 함께한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희 오늘 SK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울트만도 맞다라고 하니까요. 실적 한번 분석해 주시죠. 뭐 네. 더할 나위는 없었죠? 이럴 거면은 네. 실적 발표하지 마시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뭐하러 네, 발표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발표될 건데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버리면, 네. 예, 삼성전자도 안 좋다고 그러니 더 빠지고 네. 맞아요. 좋은데도 또 빠지고. 네.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 딱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한국 증시니까요. 네, 그게 다 아닐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서 그거더라고요. 이제 생각보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네. 주가가 미리 갔다. 킹반요? 네, 예, 뭐 네, 네. 미리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던지고 보자. 네. 이런 느낌. 그리고 뭐 많이 쓰는 게 뭐 PBR 뭐 지금까지 역사적 고점 보고까지 다 들어왔다. 네. 뭐 1.8배 다 들어왔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일단 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승자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잘 가세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시작일지 네. 아니면 이게 진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앞으로 실적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못 버티고 그냥 뭐 역사적 고가가 15만 원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그냥 끝날지 네. 앞으로 한 6개월 뒤 가면 결판이 날 텐데 네. 가실 분 가시라고 그러시죠 뭐. 네.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그 생각은 네. 한번 갔다 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 예. 네. 나는 간다 아니면 나는 남아 있는다는요. 네. 역시나 갈 사람은 가라. 네, 라고 까지만 일단 치명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매력이 매력을. 넘청나죠. 가라, 네. 가라.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성웅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HBM3 진짜 기대 이상 아니었습니까? 이거 맞네요, 진짜 고대역 메모리. 예. 올 사람은 오실 준비를 해야죠 이제. 네, 올 두 사람은 남자. 네. 이게 보통 실적을 세부적으로 볼 때 많이 보는 게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10% 후반 정도를 얘기를 했고 네.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는 10% 중후반을 얘기를 했어요. 네. 성장률 같은 경우에 톤의 조절을 지속한단 말이고요. 네. 그랬을 때는 감산 같은 경우를 이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 증가율이 분기로 보면 디램이 10%, 낸드가 40%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분기 가격의 거의 역대급 상승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뭐 미리 매수한 쪽은 이 정도 가격 상승은 여기에서 공급의 톤 조절을 할 텐데 더 나타날 수 있을까? 수요가 진작이 안 되면 그래서 미리 좀 매도한 주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보여줘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는 감산을 이어오면서 가격의 반등이 나왔고 재고 정상화 단계 구간 안에서 실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이 실적이 올라온 걸 보여주면 네. 주가는 강할 텐데 거기에 대한 개연성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정황상 보면 글로벌에서 이제 뭐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많은 선단 공정이라든지 기타 공정상에서 장비를 이렇게 납품해 가는 상황들을 보면 수요에 대한 창출 가능성은 네. 높은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들어오실 분은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들어올 사람은 들어올 준비를 한다라고 네. 받아쳐 주셨는데 네. 제가 또 궁금한 것도 있어요. 네. 실적 얘기를 이어가자면 미국에서는 또 호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9% 가까이 네. 올라섰잖아요. ASMR.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요. 김민수 대표님, 우린 너무 혹독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그러니까 몇 개를 우리 넘어야 됩니까? 이제 너무 잘했다고 또 팔고. 자, 우리 그냥 미국으로 가요? 속셀,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ETF 이런 거 따라 붙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하이닉스를 또 한번 믿어봅니까? 또 저를 자극하시는 거죠? 네. 네. 치명적이니까. 네, 하는 이걸 저를 자극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시가총액 전액보다 네. 엔비디아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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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자존심이 무지 상하고 네. 있는데요. 네.
6개월만 기다려 보시죠. 오. 네. 아. 한국은 좀 느립니다. 네, 그냥 당할 거 다 당하고 이래저래 다 헤쳐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혹시나 또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또 뒷심이 또 큰 약간 레버리지를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레버리지가 확 돌아올 때는 가장 큰 것처럼 네. 한국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바람과 기도를 담아서 예, 같이 말씀드리는데 네. 물론 해외 쪽 가치 투자는 병행해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시대에 병행. 병행, 네, 병행이지만 병행. 네. 다 털고 글로 간다. 네. 그러면 또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거기는 고점에서 좀 멈칫멈칫하는데 한국은 많이 빠졌지. 네. 자 가자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병행은 하시되 예. 또 움직임 나왔다가 한국이 좀 돌아설 기미가 보인다. 또 이쪽에 집중해야겠죠. 예. 네. 저희는 글로벌을 다스리는 네. 예, 글로벌 투자자가 되시기를 오. 기원하면서 네. 역시 유연성. 맞아요. 예,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요. 그냥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또 갔다 왔다. 또 이런 유연성을 보여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었고요. 자, 올 사람이 왔잖아요. 네, 이성 사님. 하이닉스 여기서 끝입니까? 그러기에는 이란 점점점인데요.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수요 부분이 진작이 되는 거를 보여주면 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요.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뭐 글로벌 각국에서 뭐 서버단의 증설 아니면은 우리가 새롭게 구현될 수 있는 뭐 AI 부분들 이 어떤 식의 수요가 더 커질지는 몰라요. 네. 산식으로 대입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저를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요가 창출될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의 성장이 나올 때 이 네. 부분을 뭐 성장주, 주도주의 조건이라고 일컫는데 HBM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 바텀이 20%입니다. 네. 예, 그래서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는 거죠. 오. 예. 알겠습니다. 샘 울트만 재료는요. 좀 이따 종목도 보니까 오늘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 종목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일단 오늘 두 분이 준비해주신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요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과 이성우 이사님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네페스 아크 준비해 주셨고요. 1.21% 상승했습니다. 또 이성우 이사님은 MK전자 가지고 와 주셨는데 오늘 12.01%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네페스 아크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24의 두뇌에 해당하는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삼성의 엑시노스가 채택됐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네페스아크가 이 엑시노스 테스트 물량을 수주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네페스아크가 주력하고 있는 테스트 제품들이 이 스마트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중국의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 등이 AI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로 인한 테스트 타임이 점점 증가하면서 네페스아크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네페스 아크입니다. 반도체 뭐 테스트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갖고 오신 오늘 소개해 주신 또 이유가 있으시죠? 네, 일단 이름에 있습니다. 이유는 오. 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네페스 아크 이러면서 기분 어. 예, 기분 좋게 네. 예, 악. 예. 네페스 악. 예, 그렇게 네, 가기를 좋아요. 기원하면서 네. 예, 또 기합을 넣어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네. 일단 반도체 테스트 쪽인데 시스템 반도체에 주력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PMIC, 네. 전력 반도체 쪽, 거기다가 또 DDI, 네. 또 SOC, 뭐 실리콘 온칩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시점에서 시장에서 맞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또 가장 핫한 뭐 패키징 쪽도 이제 진입해 있고, 게다가 또 CIS, 예, 시모스 이미지 센서 쪽도 들어가는데 요즘 이거 핫하죠. 예. 온 센서 AI 네. 관련주입니다. 오. 근데 시장이 몰라주네요. 네. 네. 그러면 예. 네. 이걸 기원하면서 네. 예. 그쪽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네. 이제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 또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물량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온디바이스 AI 또 나오네요. 네. 예. 온 무슨 어쩌고저쩌고 AI는 다 연관되어 있는 회사죠. 네. 예. 갤럭시 S24 이번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뭐 거의 맞아요. 예약률이 네. 확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런 거 봤을 때
한 2천만 대 초반 정도쯤 정도 파는 기대감이 이제 3천만 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3,500만 대 예상했으니까. 됐죠. 네. 그러면 엑시노스 누가 테스트합니까? 하겠죠. 그러면 확실해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는 네. 거고. 네. 예. 네. 게다가 이쪽뿐만 아니라 또 삼성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앞으로 이거 디램은 이쪽으로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LLW 디램. 예, 이쪽도 담당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게다가 또 이제는 플립칩이죠. 플립칩 아웃. 예, FO죠. 이쪽에 대해서도 웨이퍼 레벨 패키지 쪽에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네.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쪽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거를 생각해서 이게 진행이 되겠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좀 땡겨오는 경향까지 오게 되면 요즘 주가가 막 쭉쭉쭉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 정말 많고요. 후공정은 이제 다 한다. 뭐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S24에 2개 칩 들어가잖아요. 드래곤 스냅인가요? 하고 드래곤. 네, 스냅 드래곤하고 예. 엑시노스인데 이 엑시노스를 전에 검사한 이력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테스트 수주했던 이력이.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예. 두산 테스나랑 또 LB 세미콘이랑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LB 세미콘은 오늘 잘 가는데 네. 네, 네페스 아크도 그를 좀 따라가야 되겠죠. 예. 네, 새로운 거 할 수 있다 이런 예. 느낌으로요. 네. 요 정도 만약에 진짜 수주가 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한 좀 호재가 되나요? 어떨까요? 만약에 뭐 진짜 뉴스가 됐다면. 네, 일단 지금 기존의 엑시노스 가지고 예. 테스트를 했었을 때 네. 그때 진행이 된 경험 이력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때 망했죠, 솔직히. 그때 엑시노스는 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출렁이면서 충격을 좀 받았었고 네. 그게 작년까지 실적 반영이었고 네. 근데 올해부터는 잘 팔리네? 라고 이제 A 시리즈 있죠? 네. 갤럭시 A25부터도 여기가 들어갑니다. 엑시노스가. 어. 다 우리 브랜드로 하겠다. 예.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네.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 물량도 커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는 엑시노스 가지고 고민을 안 하고 쭉쭉 물량이 나온다. 실적이 바뀌겠죠. 네. 네. 이렇게 수주한 이력이 있다는 걸로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주신 건데 네. 이번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주춤했었는데 갤럭시 S24로 다시 확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뭐 이제 데이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약 아직 안 하셨습니다. 아, 예. 네, 저는 아이폰. 예. 네, 예약하신 분 우리 앵커님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바꾸셔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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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요는 아닙니다만 네, 예. 많이 바꾸실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 바뀌어지는 트렌드 속에서 네. 잘 팔렸었을 때 나오는 변화들은 뭐 거의 판매량과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네.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LB 세미콘은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네페스 아크는 그럼 이성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한번 표시를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올라갈 수 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엑시노스의 문제는 기존의 네. 발열로 한번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24에 국내 울트라 모델 이하에 있는 탑재를 했어요. 네. 네, 지금 뭐 그런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탑재 폭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O를 들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걸로 끝이죠? 네. 네. 바로 전략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아주 명쾌한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명쾌합니다. 네, 네. 이제 막 움직이고는 있는데 네. 지금 주봉 보게 되면은 과거에 좀 사고 친 이력 때문에 네. 좀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소화하는 게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걸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약 한 4만 원대 부분까지는 거의 매물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네페스 아크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26,000원,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네, 왜 패스해요? 저요? 예. 저는 수주한 이력. 이력.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네, 아. 과연. 저는 왜 매수를 했냐? 네. 이번에 엑시노스가 또 망하면은 진짜 삼성전자도 저는 칼을 갈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엑시노스 칩은 정말 심혈을 기울였을 거다. 그렇다면 이게 살아난다면 결과적으로 테스트 업체도 수주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 네페스 악이
맞는다면 저는 상부상조다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넷패스 아크는 정철진 MC의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성우 이사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스탁요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이성우 이사님의 MK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와 HBM 패키징 공정을 위한 본딩 와이어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한했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나 HBM 협력을 논의할 예정으로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AI 구동에 쓰이는 칩 소재에 대해서 대만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특허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이성웅 이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성윤 이사님의 종목 MK전자입니다. 와이어 본딩 와이어. 속된 말로 납땜업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죠. 네. 이 시점에 MK전자 네. 또 이유가 있죠. 그렇죠.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종목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 뭐 다양한 수요처가 창출될 수 있는 종목 온디바이스 아니면은 뭐 CXL 이제 뭐 유로모픽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한 30에서 50%는 상승을 했어요. 네. 시장의 심리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완성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좋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에 기업을 먼저 시장에서는 보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처음으로 와봅니다. 이렇게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가 부각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생산량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죠. 생산량 같은 경우 D램 낸드 모드 한 10% 중후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살폈고요.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생산과 상관관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정확히 일치하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가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아왔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네. 작년의 실적을 기저효과로 이제 반도체 생산량 증가와 함께 본딩 와이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겠고요. 우리가 뭐 어떤 기업과 뭐 삼성전자와 함께 HBM 쪽에 여기에 대해서 본딩 와이어를 개발할 단계에 있다. 이 부분은 뺍니다. 아, 고려하지 재료는? 않습니다. 네,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원초적인 기업만 네. 보겠습니다. 네.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입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 본딩 와이어 기업 같은 경우에 뭐 성장을 대입을 해보면 이 3천억의 시가총액은 평가가 박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 기반의 종목을 오늘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현재 저평가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이 MK전자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 와이어 본딩 와이어도 이게 이제 구닥다리야 아니야 또 필요해 참 막 네. 기술에 대한 논의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상존하는 거 보면 이렇게 생존하는 거 보면 이게 또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리로 좀 대체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어요. 예. 50% 정도가 대체가 되었는데 우리 MK전자는 금 기반으로 지금 본딩 와이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구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찾다가 3차원, 4차원으로 미래에 대해 부분 어떤 성장이 나올까를 생각하기보다 모든 건 기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반도체가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매출에 대해서 좀 증가폭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뭔지를 2박 3일 정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샘 울트만 방한했다고 하거든요. 네. 혹시 내일 뭐 삼성전자를 만나든 하이닉스를 만나든 첫 번째 질문은 뉴스가 있을지 이거 네. 좀 이따 김윤수 대표님도 같이 좀 궁금한데 뉴스가 나올지와 뉴스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가 움직일지 뭐 이런 거 관련한 주가들 같이 좀 궁금하거든요. 뉴스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 쪽, 하이닉스 쪽 모두? 네, 뭐 둘 중 하나나 아니면 둘 둘 중 다인데 하나는, 자, 네.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대해서 고려를 하러 온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여기에 대해서 장비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죠. 네. 근데 다른 뉴스는 나온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은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음. 워낙 여기는 다 지금 솔드아웃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하고. 예.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쪽을 뭘 라인을 꾸리고 싶어 하니까 예. 그쪽으로 굳이 안 갈 것 같고 예. 삼성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 가지만 네. 거긴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럼 삼성전자 내일 사요 이거 아닐 것 같고요. 예. 네, 그거보다는 또 말씀하셨던 소부장 쪽이나 네. 아니면 스타트업 만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뭐- 팜리스 이런 쪽. 예. 네. 거기서 뭐 걸치는 회사 있으면 내일은 그런 거 혹시나 거기 차가 스쳐 지나갔다 뭐 거기서 아하.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네. 이래도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국 증시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 쪽이라 평택 공장 간다는데 그 어디에? 평택 어딘가에 예, 있는 어딘가에 있는 회사 찾아볼까요? 네. 위성 사진 찾아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MK전자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네,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시는지 네. 왜 5일까요? 회사가 MS전자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 그래요? 예, 민수 MS 아.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MK전자 볼 때마다 매경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생각을 늘 애사실. 했었거든요. 네. 애사실. 예, 네. 예. 당연히 이거네요. 네. 예, 예. 근데 이 회사 뭐 앞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 일단 싸고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응급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쪽도 나오게 되면 성장별로 좀 받다 보니까 변화가 좀 나오겠죠. 네.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MK전자 계속해서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고 두 분의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가격 전략은 네. 뭐 싼 주가긴 하지만 저는 현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의 수익에 접근을 위해서 내일은 우선 오전에 빠집니다. 네, 오전에 빠지는데 그때 한 뭐 3에서 5% 정도 하락을 하면 네. 매수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15,000원입니다. 딱 매물대 정도. 현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요. 손절가는 11,500원인데 이 정도 가격에 도달은 아마 NK전자 같은 경우가 이슈가 있을 때 도달하지 않을까. 네, 뭐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 정도 가격 하락할 수 있는데 하나의 단점은 한국토지신탁이 계열사에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좀 불안 요소기는 한데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치할 만큼 이번에 반도체 성장에 저는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험 요인까지도 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내일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보통 이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같이 수반되고 종가 고가 마감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내일은 빠지고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럼 저희도 결정할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왜 네. 매수하셨죠? 저는 내일 울트만 오고 적어도 한 일주일은 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안 가더라도 그 밑에 뭐 테스트, 뭐 소부장 이런 쪽은 한 번은 뭐든 돌아가면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따라붙는다. 예. 네페스 악도 따라붙고 MK전자도 따라붙는다. 그래서 이번에 둘 다 매수입니다. 저도 역시나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고 네. 반도체와 정말 딱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걸 믿어보면서 저도 그럼 저희들 포트에 모두 MK전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좋은 종목 준비해주신 김민수 대표님과 이성욱 이사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서 끝 아닙니다. 바로 뒤에 엠스타그램 기다리고 있거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